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올 한 해 제가 국회에서 펼친 의정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닙니다. 청년 환경활동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전환 청년 프론티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공부했던 현유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도 이제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환경운동가 출신 맞으시죠? 네네. 저는 환경운동 단체에서 일을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이제 그 환경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 여기를 다니면서 그때 저는 과학자가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과학자보다는 좀 현장 활동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다음부터 환경운동을 하게 됐고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 쪽, 그러니까 원전,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대기오염, 뭐 핵폐기물,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걸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람과 해가 사실 에너지거든요.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 인류가 그 에너지를 쓰고도 남는다라는 게 과학적인 현실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 거냐, 그건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 에너지 운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인이 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 계시다가 정치인이 되신 건데 제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이유나 당시 각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있을 때는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내가 해결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불평불만을 듣고 제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거를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 역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제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책은 한 번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양쪽으로 다 양쪽 다 칭찬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위원회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는 쪽도, 그렇죠. 탄소중립을 더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도 양쪽 다 지금 만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의 저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겪으니까 이게 참 진짜 어렵구나. 진짜 쉽지 않네. 그래도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도와주셔야 맞아요. 돼요. 이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특히나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 그래야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참여해서 그걸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기대합니다. 아이고, 의원님의 역할.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되게 귀한 자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청년이고 또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의원님의 활동을 좀 리뷰해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주로 이제 질문을 의원님께 드리고 의원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이제 법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양희원영 의원님께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총 몇 개의 법을 발의하셨나요? 한 17개? 예, 그 정도 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네, 국회의원 고맙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저 개인으로는 이제 환경운동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애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 친권자라는 게 이제 부모죠. 부모, 뭐 친부든 어떤 형태든 친권자가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할 수 있다, 징계. 훈육과 징계를 이유로 학대를 하는 것을 정당화해온 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과 상충되어 온 거죠. 징계권 삭제는 우리 사회가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가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대한 부모가 내가 아이를 훈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벌이나 이런 게 그냥 허용이 되는 형태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징계 조항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체벌을 금지한다고 넣는 것까지 발의를 했는데 징계한다는 거는 삭제만 되고 체벌 금지하는 건 추가되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계속 발의됐다가 계속 안 됐대요. 저도 사실 항의 문자 받았거든요. 왜 내 가족의 일을 나라가 국가가 개입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공공의 어떤 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왔던 어떤 관행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21대에 통과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지금 상정이 잘 안 돼가지고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인데요. 오늘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우리가 원전이든 석탄 발전이든 빨리 줄이자고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다행히 대체만 된다면. 근데 그걸 또 이제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걸로 자기 수익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발전소의 수익을 또 일정 부분 지자체에도 얼마 세수로 또 지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 삼아서 있는 대학교도 있죠. 연구단체들도 있고. 그럼 거기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노동조합에 계신 분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은 지역, 노동자, 주민들, 뭐 관련 대학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안 소위라고 있는데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있어, 잘 안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더 빠르고 바른 에너지 전환 빠르고 필요하다. 바른.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그렇다니 좀 많이 쉽지 않죠. 아쉽네요. 네. 네.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정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게 이제 정쟁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자만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또 이번에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지금 국회 논의 중이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 또는 에너지 관련한 거는 다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전환 네. 우리가 현대사회 문명을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발전소를 어쨌든 건설을 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발전소는 연료를 투입하니까 나오는 건 쓰레기가 나오죠. 석탄을 투입하면 석탄재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를 투입하면 역시나 여기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기를 아껴서 우리가 똑같이 실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사는데 옛날에 전기를 10만 컷 없으면 기술이 좋아지면은 한 2만 써도 똑같은 효과를 얻으면 이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전환이죠. 또 연료를 투입해서 쓰레기가 내지 않는 또는 이 연료와 쓰레기가 사이클이 계속되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겠죠.
이 쓰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 세대한테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짐을 넘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같은 거. 우리가 그 석탄 발전소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아니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미세먼지. 근데 얘네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들이면 많이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온실가스. 온실가스. 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당장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냄새가 매캐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색깔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 중에 쌓이면 온실가스니까 기후를 변화시키면서 지금 인류 전체를 뭐 멸종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뭔가 투입되면 나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최대한 바꿔보자. 알고 봤더니 그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나오더라.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전, 석탄, 가스 이런 것보다 풍력이나 태양광이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에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GDP를 올리는데 성장에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착해서 재생에너지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 경제와 시장 이 논리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신보호 무역주의의 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여러 구실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구실로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잖아요. 제품 하나에 이거를 1kg을 들여서 생산했는지 아니면은 2kg을 들여서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얘가 들어올 때 세금이 달라져.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석탄 발전이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데 세금을 그 나라에 가서 낼 판이야. 세금을 그 나라에 가서 세금을 낼 판이니까 그걸 빨리 하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이제 의원님과 이제 얼마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놓치면 안 될 환경 전문가이라는 마음을 제가 감명 깊게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에너지 전환법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모든 법들이 본회의와 이제 상임위에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이라는 게 입법 활동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피감기관 감사한 일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의 해변모래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입자도 굵고요. 근데 양빈 모래를 보시면 사실 이게 모래인가 싶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규정 범위 내에서 외부 시설에서 이치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사능 물질은 시설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 종합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별을 하는 건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이런 거 보면 피감기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증인들한테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의원님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감사.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관이나 이제 피감기관의 답변을 왜 안 듣고 막 넘어가나 그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답변 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져요. 풍력이 60기가와트에 태양광이 420기가와트 이런 이런 보통 국정감사할 때 7분, 5분, 3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일 처음 질의할 때 7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피감기관의 답변과 포함해서 7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저처럼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분 안에 2개의 질의는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몰아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변을 받아야지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장관한테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막 답변 요구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거기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 답변을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죠. 그럼 밀고 당기는 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서 보기에 그런 일들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얼마나 잘하냐가 또 그 능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하시기도 하죠. 네. 제가 그래도 좀 찾아봤거든요. 의원님 이제 질의하시는 것들. 근데 보니까 언론에 막 많이 나온 건 아니어도 좀 좋은 질의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석탄 발전 가동 중지 이제 계절 관리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우리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라고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 예, 네. 제가 정확한 양은 기억 못합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네,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로 보면 온실가스가 1,600만 톤 정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못했다고 많이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석탄 발전 계절관리제예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우리 정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많거든요. 석탄 발전, 경유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제철 제강 같이 석탄을 막 태우는 그런 산업 공정 크게 세 군데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근데 뭐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면은 이게 부재도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공장을 멈추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석탄 발전소는 전기가 많이 남아돌 때, 다시 말하면 전력 수요가 별로 높지 않을 때, 발전소가 많은데 전력 수요는 별로 안 높을 때, 그럴 때 석탄 발전소를 먼저 끌 수 있잖아요.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게 석탄 발전 계절 관리제예요. 겨울에 전기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겨울도 최대한 한 9개, 10개는 끄자. 전체가 한 60개 되거든요. 그리고 봄에는 한 27개, 28개까지 끄자. 한 절반 정도는 끄자는 거죠. 봄에는 전기 소비가 낮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봤더니 미세먼지가 한 3,500톤인가? 그 정도 줄었고,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끄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 온실가스도 줄어들었죠. 미세먼지만 줄어든 게 아니라 온실가스가 한 1,600만 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을에도 끄자 그랬죠, 제가. 그러면 이 전체 총 줄어드는 온실가스가 3,400만 톤이나 되더라. 단순히 석탄 발전소를 그냥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끄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이 확 줄어들면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가스 발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라갈까. 근데 그건 몇 원 안 올라가더라.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비싼데 온실가스도 더 나오는 연료 전지 발전 전면 재검토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 수들 중에서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한 169개소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그레이 수소로 하더라고요. 유연탄 석탄 발전소보다는 적지만 LNG 발전소보다는 1.4배나 온실가스가 더 나와요. 연간 1,600만 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도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연료전지를 이렇게 초과적으로 하는 게 맞냐. 먼저 연료 전지 발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서 반응을 시키면 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를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투입하면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깨끗한 발전소라고 많이 알려지고 보급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들어가는 수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상에는 수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수소는 다 혼자 있지 않고 산소랑 결합해 있거나 그 물, 아니면 탄소랑 결합해 있거나 유기물질들이죠. 대부분 CHO,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빼내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H4예요. 그게 메탄이라는 천연가스의 성분이거든요. 얘를 고압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깨요. 연결을 깨서 수소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탄소가 남아 있잖아요. 수소를 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수소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수소로 연료전지 발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레이 수소라고 그래요. 그레이, 회색 수소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H2O니까 H2를 빼면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도 깨끗하고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때 수소를 뭐라 그러냐면 그린 수소라고 그래요. 그린. 석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석탄도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블랙 수소예요. 블랙. 새까만 수소다. 블랙. 근데 만약에 천연가스를 가지고 그레이 수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가지고 다시 포집을 딱 잡아가지고 온실가스 대기 중으로 안 나가게 하고 딱 잡아서 저장을 해요. 그럼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한다. 그럼 이 수소는 그레이 수소에서 블루 수소로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170 몇 곳에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그레이 수소를 다 쓰는 것 때문에 벌써 그냥 가스 발전하는 것보다 한 100 몇십 톤이 더 나왔어요. 벌써부터. 이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온실가스는 더 나오잖아요. 돈은 더 많이 주는데 그 돈은 다 전기요금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맞겠냐. 그러니 전면 그레이 수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라고 요구를 했죠. 예, 정말 의원님 말씀을 이제 들을수록 에너지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또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바라보는 눈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서 죄송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수소가 무슨 그린도 있고 뭐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블루도 있고 뭐 이게 우리가 화학 시간도 아닌데 화학 시간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제가 제 돈 투자해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그레이 수소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온실가스 더 나오고 돈도 더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내 돈이 아니라 정부 돈 쓰거나 이러니까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려면 세상에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 이게 600조예요. 600조. 국민들이 돈잖아요. 세금으로 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아까운 줄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국정감사해가지고 문자 이렇게 많이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수소경제 활성화라 그러면서 그레이 수소든 뭐든 간에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다 돈 투입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게 문제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런 문제제를 제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인가 봐요. 그만큼 이 그레이 수소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좀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도 하고 뭐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 종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종이. 네, 근데 국정감사 할 때도 자료 때문에 종이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의원님은 근데 또 종이 제로 국회 운동 앞장서고 계시다고 또 들었거든요. 저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고 저도 환노 있을 때 얘기하고 했는데 와 그게 진짜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하고 나면 막 죄를 짓는 것 같아. 쌓여요 자료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요 정말 산처럼. 근데 이제 전환에는 돈이 들어가요. 요즘에 은행 가보셨어요? 옛날에는 돈 붙일 때 이 종이에다가 다 써서 붙였잖아요. 요즘에 종이 사라진 거 아세요? 네. 대신에 뭐가 있죠? 태블릿 PC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를 도입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환을 하려면 태블릿 PC를 사는 비용을 감당을 해야 돼요. 또 비용이 또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다 비용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종이 없는 국회를 하려면 태블릿 PC를 우리 보좌진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지. 그 정도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종이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죠.
의원님. 네네.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나? 의원님께서는 이제 네. 법 만드는 일도 하시고 막 네, 국정감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정책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시고 알리시는 역할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OX 퀴즈. 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OX로 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 OX. X죠. 비싸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우리가 집에 냉장고 다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있죠. 전기밥솥도 웬만하면 다 있죠. 전자레인지도 있죠. 컴퓨터도 한 대씩 있어요. 그래서 불도 잘 켜고 다니죠. 그렇죠? 이 모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한 달 내내 쓰는데 얼마의 전기요금이 들까요? 집에 전기요금 얼마 내세요? 맨날 어머니가 내주셔가지고 몰랐네요, 제가. 아유. 네, 우리나라 평균 4인 가족이 내는 게 한 350kWh 이렇게 말해요. 350 정도 하면은 1kWh가 한 120원 하거든요. 그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만 원 그래요. 근데 사실 4인 가족이 한 끼 저녁 외식하면 5만 원 더 들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전기요금, 단위 전기요금이죠.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석탄 발전소도 온실가스도 나오고 중금속 미세먼지, 뭐 원전도 회폐기물 나오고 이 비용이 사실은 지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지금 값싸게 잘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지금 우리가 떠넘기고 있는 셈인 거예요. 싼 게 아니다.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한 2배, 3배 비싸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전기를 당신이 쓰면 쓸수록 후세대한테 쓰레기를 넘기는 일이니까 당신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세금이 덴마크는 70%가 세금이에요. 독일은 절반이 세금이고 50%가 세금이고 우리는 10%가 세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이 싼 거예요. 근데 덴마크는 몇 년 전부터 전기요금 세금을 줄이는 걸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은 재생에너지가 80%래요. 그래서 세금을 줄인대요 이제.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제 줄어들고 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처음에 전환할 때는 아까 제가 태블릿 PC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죠. 그거 전환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전기만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종이 인쇄 비용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싸지는 거예요.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초기에 태블릿 PC를 종이 대신에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지불이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건설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원전은 없다. OX. 아, 네네. 없죠. 근데 이거는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도 그렇죠.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되게 빠른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느린.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 시작한 원전, 그전 정부에 시작한 석탄 발전소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원전은 사실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건설을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건 좀 중단을 해보려고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때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거 그냥 하자. 우리 앞으로 하지 말자. 그전 정부에 시작한 원전이 5개예요. 신고리 4호기 원전, 그다음에 신한울 1호기, 2호기 원전, 그다음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원전. 지금도 원전은 건설 중이다. 그리고 그때 건설 시작된 것 중에서는 중단 잠깐 됐다가 다시 재개했다. 의원님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5글자로 여쭤보면 네. 5글자로 꼭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무슨 걱정해? 에너지 걱정. 의원 할 만해? 응원 덕분에. 요즘 행복해? 네, 응원 덕분에. 약간 망설이신 건가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제 1년 반 의정활동 하셨던 거 같이 봤는데 어떻게 가장 큰 보람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끼죠.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유권자분들이 1인 1표잖아요.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 청년도 한 표, 누구나 다 한 표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통과되면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과 안 시키려고 엄청 그러죠. 근데 사회적으로 여론이 생기면 통과가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지금 우리 산중이에 묶여있는 이 법들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슬로건이 이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바람은 풍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해는 태양광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람처럼 시원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해처럼 따뜻한 그런 정치도 해보고 싶다. 그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따뜻하게 감싸줘야 될 그런 곳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중의적인 의미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라고 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저는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워낙에 신문에서 요즘엔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도 많이 나오고 에너지 전환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래 비전도 가지고서 열심히 해 나가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방금 의원님이 아까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아직 24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용어를 좀 쓰자면 제가 오늘 양희 의원님께 투자를 했는데 그게 떡상을 한 것 같습니다. 3배 이상의 가치를 제가 지금 받은 것 같고 항상 다행이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싶고 또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의정 보고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